네, 안녕하세요. 노마드 정변입니다. 오늘 제목은 암호화폐의 옥석을 가린다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이 이유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그 수많은 유틸리티 코인들이, 토큰들이 난립한 과열기를 지나가지고 이제는 어떤 가상자산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 옥석이 어느 정도 가려진 시기라고 이제 보기 때문이거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누르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네, 지난 1년 반 동안 저는 이제 IT나 블록체인 쪽 영상을 이렇게 쭉 다소 올렸는데요. 이 중에서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올리지 않았어요. 뭐 재정거래에 대해서는 뭐 영상을 몇 개 올렸는데, 제 채널을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주로 증권형 토큰이나 NFT에 대해서 올렸죠.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여러분은 지금 5대 거래소에 상장된 그 수많은 토큰들이 무엇을 보고 이제 거래를 하시는지, 무엇을 보고 거래를 이제 하시나요? 그 토큰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이제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고 팔고 하는 것일까? 하는 이제 내재 가치에 관한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네, ICO를 통해서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들은 대부분 자기들의 토큰을 사주면, 즉 투자를 해주면 그 투자금으로 어떠한 사업을 벌여가지고 토큰의 가치를 엄청나게 이제 높여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여기서 이제 방점을 찍어야 될 거는 바로 사업입니다. 자, 토큰 자체는 아직 아무런 내재 가치가 없어요. 이 토큰 발행인이 투자금을 모아서 그걸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플랫폼을 만드는 등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할 것이다 라고는 기대가 사실 토큰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토큰을 매수할 때 투자자인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ICO를 통해 토큰을 판매한 자금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적혀 있는 그것이 바로 백서, 그 화이트 페이퍼라는 건데 이거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토큰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은 프리 IPO, 즉 주식회사로 따지면 주식 상장 전의 어떤 회사에 비상장 회사에 그런 투자하는 어떤 개념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서는 해당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회사의 미션이나 뭐 기술이나 앞으로의 로드맵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한 이제 사업 계획서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대한 회사의 어떤 근본적인 고민과 청사진이 이제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근데 ICO 백서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로드맵이 없이 이게 무엇 무엇을 하겠다라는 식으로만 이렇게 뭐 뜬구름 잡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수많은 사업자들이 IC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답시고 뭐 백서를 만들고 거래소에 코인을 이렇게 상장하고 했지만은 그런 프로젝트 중 상당수가 거래소에 상장조차 되지 못한 게 많고 설사 상장이 됐다 하더라도 소리 소문 없이 상장 폐지된 것도 굉장히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명멸한 그러니까 뭐 사라진 이런 코인의 백서들을 보면은 1차적으로는 이게 물론 그 투자자들의 책임이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죠. 백서를 아예 안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사실 그보다 더 큰 책임은 코인에 대한 제대로 된 상장 심사도 없이 상장시켜준 그런 거래소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 비트코인 처음 이제 막 부흥했을 때 당시에 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규제나 대책 없이 둔 어떤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죠. 자, 얘기가 길어졌는데 요점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ICO 기반 유틸리티 토큰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그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정보 수집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행된 토큰들 대부분은 그 사업성, 즉 내재 가치에 의문이 많아서 투자 가치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럼 앞으로 가상자산의 미래는 무엇이냐? 라고 하면 내재 가치를 가진 게 뭐냐라는 것을 찾아낸 것. 이것에 바로 옥석을 가리는 핵심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미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내재 가치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뭐 궁극적으로 사실은 믿음과 신뢰죠. 가령 강남의 노른자 땅에 있는 대형 빌딩, 여기에 화체된 증권형 토큰, 뭐 시큐리티 토큰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믿음과 신뢰가 굉장히 높죠.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가 존속하고 있는 이상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더 벌어들이고자 하는 욕심이면 사람들이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누구나 목 좋고 뭐 사통팔달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찾아오기 쉬운 그런 강남의 멋진 대형 건물에 입주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암호화폐의 미래는 증권형 토큰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렇다면 NFT는 어떠냐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자, NFT는 실물 자산을 민팅해가지고 그 디지털 콘텐츠에 화체된 NFT와 메타버스 같은 이제 가상현실 또는 확장현실, 그 안에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민팅해서 화체한 NFT, 이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이제 전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이제 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제 의견을 드릴 텐데, 뭐 예를 들면 엑시 인피니트라고 하는 유명한 게임이나 아니면 뭐 디센트럴랜드, 뭐 더 샌드박스, 이런 메타버스에 있는 디지털 콘텐츠, 예를 들어 뭐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런 람보르기니 콘텐츠를 민팅한 NFT는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사실은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메타버스의 람보르기니 NFT는 가치가 높을 거고, 사람들의 방문이 뜸하거나 거의 없는 메타버스 안의 람보르기니 NFT는 가치가 낮을 겁니다. 즉,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NFT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 NFT라고 해서 가치가 있냐 없냐, 투자 가치가 있냐 없냐,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 헨리 조지란 사람이 있어요. 그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쓴 사회 사상가이자 이제 경제학자인데요. 이분이 벌써 100년도 전에 19세기 말에 이 책을 내면서 주장하신 게 뭐냐면은, 가치 있는 땅과 가치 없는 땅으로 나눠지는 이 기준은 사람들의 유동성이 적으냐 많으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거나 뭐 경작이 잘 되는 토지는 지대가 굉장히 높고, 반대의 토지는 지대가 낮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날 인터넷 사이트나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서 트래픽이 뭐 많은 사이트나 메타버스는 그 가치가 클 거고, 뭐 반대의 경우 트래픽이 적거나 뭐 방문자 수가 적은 메타버스는 가치가 낮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트래픽이 높은 메타버스 NFT는 가치가 클 것이고, 트래픽이 적은 메타버스 NFT의 가치는 낮을 거예요.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얘기를 통해서 앞으로 가상자산, NFT 이런 것들의 옥석을 면밀하게 가려내셔가지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시기를 바랄게요. 뭐 NFT, 뭐 증권형 토큰, STO, 뭐 이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유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내재 가치, 그 사업성이나 사람들이 오가는 유동량이라든지 어떤 그 숨어 있는 그러한 내재 가치를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가상자산이나 암호화폐가 뭐 끝났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고, 지금은 그것들의 옥석을 가리기 위한 쿨 오프 타임이라고 봅니다. 뭐 속된 말로 개와 늑대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자, 노마드 친구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안녕.